2027학년도 서울과학고 입시, 합격으로 가는 설계도를 한번 제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이건요, 그냥 정보 나열이 아니에요. 복잡하게 얽힌 입시의 판을 정확히 읽고 그 핵심을 꿰뚫는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서울과고 입시, 그 진짜 본질이 뭘까요? 그냥 머리 좋은 학생 뽑는 시험일까요? 아니요. 이건 하나의 정교하게 짜인 전략 게임에 가깝습니다. 평가 단계마다 숨겨진 의도가 뭔지, 그걸 파악하는 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고 또 결정됩니다. 이 전략 게임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룰이 있다면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도전, 협력, 그리고 창의. 자기소개서부터 면접 캠프까지 입시의 모든 과정은 결국 이 세 단어를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은 여러분이 뭘 아는지를 넘어서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과정인 셈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략해 나갈 5개의 스테이지입니다. 게임의 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서류 하나하나에 담긴 진짜 의미, 그리고 최종 실천 계획까지 이 로드맵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합격이라는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달라진 규칙을 정확히 파악해야죠. 2027학년도 입시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판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달라졌는지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전략을 짤 수 있겠죠? 이 슬라이드의 핵심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의대 방지책. 이건 이제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페널티 시스템이 됐습니다. 둘째, 화려한 외부 스펙으로 승부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학교 안에서 한 활동의 깊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서류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 심지어 AI까지 동원해서 진정성을 검증한다는 건 좀 투박해 보여도 나만의 진짜 경험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지원자 손을 떠난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 꼽히는 교사 관찰 소견서. 이건 뭐랄까?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선생님의 시선이라는 렌즈를 통해 여러분의 잠재력을 검증하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평가라고 할 수 있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관찰 소견서 A에 들어가는 10가지 항목인데요. 단순히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게 딱 보이죠? 진짜 변별력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4번, 독창적 사고력, 8번, 문제 발견 역량, 그리고 9번, 과제 집착력 같은 항목들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잘 푸는 걸 넘어서 아예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시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릅니다. 왼쪽처럼 뛰어나다, 성실하다 같은 추상적인 칭찬은요, 아무런 증명 능력이 없어요. 반면에 오른쪽은 어때요? 피보나치 수열, 행렬, 3일간의 점심시간. 이런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가 학생의 독창성과 집요함을 완벽하게 보여주잖아요. 여기서 핵심 전략은 뭐냐? 선생님이 이런 에피소드를 기억하고 써주실 수 있도록 평소에 내 탐구 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서 드리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지원자가 직접 칼자루를 쥘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자기소개서입니다. 생활기록부가 결과의 기록이라면 자기소개서는 그 결과 뒤에 숨겨진 과정과 동기를 설명하는 일종의 해설서 같은 거죠. 첫 번째 문항의 승부수는 구체성과 연결성, 이 2가지입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처럼 막연한 꿈은 전혀 매력이 없어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딱 던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왜 다른 곳이 아닌 반드시 서울과고여야만 하는지 그 논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의대 진학의 냄새가 1%라도 나면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가장 중요한 2번 문항입니다. 분량도 800자로 가장 길죠. 이 문항을 관통하는 황금률은 딱 하나,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여줘라 입니다. 어떤 상을 받았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어떤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걸 또 어떻게 이겨냈으며 그래서 결국 뭘 배웠는가. 이 4단계 구조에 맞춰서 하나의 깊이 있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 3번 문항은 일종의 와일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번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한 나의 또 다른 매력을 어필할 절호의 기회죠. 여기서 또다시 학업 역량을 자랑하는 것보다는요, 리더십이나 협업 능력, 아니면 내 재능을 다른 사람과 나눈 경험 같은 걸 통해서 이 친구랑 같이 연구하고 생활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인상을 주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냥 행정 서류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합격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다른 서류가 완벽해도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 숫자 4.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공계 진학 서약을 어기고 의대에 진학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의 가지수입니다. 총 4가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무시무시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두 번째 항목입니다. 학생부가 일반고 양식으로 바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영지학교의 상징과도 같은 모든 연구활동, R&D 기록이 싹 다 사라지고 석차 등급이 찍힌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수시 전형으로 의대 가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일단 합격하고 보자 하는 생각, 이제는 정말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표에 찍힌 A라는 글자만 보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여러분의 성적을 어떻게 보냐면요. 원점수랑 과목 평균을 같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 95점인 아주 쉬운 시험에서 100점 받은 학생이랑 평균 70점인 어려운 시험에서 98점 받은 학생. 누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모든 전략들을 구체적인 행동 계획, 즉 시간표에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합격까지의 여정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그려보는 거죠. 성공적인 입시는 결국 철저한 시간 관리에서 나옵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전략적 포인트는 바로 3학년 5월 원서를 딱 제출한 직후에 모든 걸 잊고 바로 2단계 시험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1단계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그 순간 여러분은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4월까지 서류를 완벽하게 끝내고 5월부터는 다음 단계를 향해서 전력 주주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긴 설명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2027학년도 서울과학고 입시는 진짜를 찾는 여정입니다. 잘 만들어진 스펙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실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호기심과 그 답을 찾아 헤맸던 그 끈질긴 탐구의 흔적, 바로 그것이 합격의 열쇠가 될 겁니다.